일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게 뭔가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심상정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예. 국민들 알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예. 너무나 복잡하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하고 있는 선거법이에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고요? 유일합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예. 유일해요.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는 국가는 있는데 거기다 아까 30% 캡을 씌우고 예. 50%만 인정해주는 그런 준연동형은 우리나라가 처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의석수하고 정당 득표율하고 서로 연동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서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이제 얼마나 얻었는지 그것을 서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정당이 이를테면은 10%를 얻었으면은 전체 의석수의 10%를 준다라는 게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에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건 뭐냐면 거기에 10석이라면 50%만 인정해준다. 예. 5석만 인정해준다라는 것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30석을 캡을 씌웠다는 얘기는 예. 지금 비례대표 의석이 47석인데 예. 그중에 30석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한다. 그리고 나머지 17석은 지난번 선거 때처럼 병립형으로 한다. 예.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설명하는 저도 솔직히 얼마나 잘 설명드렸는지 참 두렵습니다. 근데 굉장히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일단 어느 정도 저는 이해가 갔습니다, 네. 지금. 예. 네. 자, 한번 가정을 좀 해볼게요, 변호사님. 네. 한 정당이 정당 득표율이라고 하죠. 30%를 얻었어요. 네네. 그리고 지역구 당선자는 70명을 배출을 했다. 우리나라 이제 300석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70석을 배출했다. 그러면 비례 의석을 몇 석을 이게 가져가게 되는 건가요? 현행 제도에서는. 이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최근 보니까 계산기까지 등장을 했더라고요. 계산기까지. 네. 예. 근데 이게 사례가 그 지금 있는 정당들 A당, B당, C당, D당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좀 디테일하게 넣어봐야지 정확한 계산이 나오게 되는데요. 예, 예. 일단 지금 사례로 들어주신 거는 30%의 예. 90석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300석, 그리고 총 의원수 300석이잖아요. 예, 예. 그 중에 30%면은 우리는 90석이다. 90석. 이렇게 바로 산술적인 계산이 나오죠. 10%가 30석이니까. 그렇죠. 300명의 10%면 30석. 그러니까 30%면 90석.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역구 당선자가 70명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90석을 채워야 되는데 지금 70명밖에 안 나왔으니까 20석이 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 이 정당 같은 경우에. 예, 예. 근데 그 20석의 절반인 10석을 그래서 이 비례 연동 배분으로 준다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정당 비례 득표 비율은 뭐 10%인데 그러면 이제 30석이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초과하는 지역구를 확보를 한 정당이 있다면 예. 그 정당은 이제 연동 배분을 받지 못합니다. 아, 연동 배분을 받지 못한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미 예. 자기 10%니까 30석이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30석을 초과해서 막 40석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미 그 30석을 초과해서 의석수를 확보한 거잖아요.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동형 비례는 이제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보기 전에는 바로 직관적으로 다가오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단점은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그렇지만 독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마찬가지예요. 계산이 예.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계산이 반드시 계산이 복잡하다는 이유만으로 나쁜 제도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제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제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하느냐 결과적으로 그 측면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이제 과소한 정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만약에 선거법을 개정을 해서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갈 수가 있다. 그리고 가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없어요. 그렇게 없어요?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바람직하지 왜냐하면 않다. 독일식으로 하려면 우리나라 권력 구조가 먼저 개편이 돼야 돼요. 대통령제 하에서 이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이것은 잘못된 선거법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 현재 제도 독일식으로 갈 거냐 이런 식의 가정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립하지 않는다. 둘 중에 하나예요. 이제 21대 국회가 되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과감히 폐기하고 대통령제에 맞는 선거법을 도입을 할 것이냐라는 것 아니면 좋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도입이 됐으니 권력구조 개편해서 대통령제 하지 말고 내각제로 가자. 이 둘 중에 하나를 하지 않으면은 양복상의에다가 잠옷 입고 예. 등산하는 거랑 똑같아요. 아주 어울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일식이 너무 좋다, 뉴질랜드식이 너무 좋다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은 옳지 않은 것 같고요. 일단은 권력 구조 개편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한국식 민주주의, 뭐 한국식 선거제도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김재희 변호사님은? 저도 대통령제가 유지되는 한은 아, 그래요? 네, 별 소용이 없을 그렇군요. 거라는 그런 생각이 예, 드는데 예. 의원 내각 만약에 이제 정말로 이렇게 의회 구성 자체를 사표를 방지하고 민심을 정확히 반영을 해서 그 전체 국민에 대한 대표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하면은 예. 의원 내각제로 권력 구조도 함께 개편을 하는 것이 어떤 그런 정합성 측면에서는 분명히 맞는데 근데 이제 약간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 뿌리 깊은 의회에 대한 불신과 그다음에 그런 어떤 대통령에 대한 애정, 대통령제에 대한 애정 뭐 이런 것들을 미루어 볼 때 지금은 이제 약간 의원 내각제를 향한 첫걸음 정도이지만 갈 길은 굉장히 멀고 결과적으로는 뭐 100년이나 한 200년 정도 후에나 좀 논의해 볼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알겠습니다.